깨지고 터지는 게 이거예요. 밥 먹었나? 아, 그래? 야, 기쟁이? 설계만 잠시만 길 좀 나와주시겠어요? 언론인 여러분,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의 팽끝을 꺾어서 이 나라의 언론 민주주의를 말탈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여당 안에 있는 미디어 특유의 의도대로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임위는 하수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당의 독주다 이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첫째, 법안 소위에 제한도 없이 민주당 안을 마련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할 때마다 조항의 변경을 취하면서 아주 급속하고 정확한 조항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일정을 합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국회법 제57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서 여당 3명에다가 여당과 똑같이 법률안을 성안하고 개정안까지 손을 거들었던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여당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추천했던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배제하고 2명을 넣인 뒤 4대2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임위원장의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제 회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또 많은 조항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팬의 힘을 꺾고 언론사에게 재갈을 물리고 한국 언론을 퇴보시키는 행위를 해서 선거에 악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12시까지 하지 않으면 이 법이 8월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지시한 바이기 때문에 교조적으로 위에서 지시한 것을 그보다 더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오늘 회의라도 사내를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하자고 제가 애결을 했습니다만은 여당은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표결을 했는데 그 표결 절차도 아주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정말로 불법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과 야당 위원들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습니다. 거기에 김효겸 의원들이 제일 먼저 기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립을 요구했는지 거수를 요구했는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기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조주의적인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탄하고 언론인 여러분과 더불어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언론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익 구제와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까 조항에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혹시? 그럼 저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고의와 중과실이 무엇하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사에서 기사를 가지고 왔을 때 데스크에서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다, 이것이다,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적 낱말풀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법원에 가더라도 일배를 책정하기가 통상적인 상거래와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인격거래에 대한 모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일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나오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법 자체로 가지고는. 거기다가 5배를 곱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그것을 1,000만 원으로 하자. 최저한을 1배를 최저한을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곱할 때 1을 곱하면 안 되니까 2 이상 5까지 곱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토론을 했어요. 그 말은 이 법조안이 너무나 허술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하니까 여러분 입증 책임이라고 6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손해를 받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걸 다 기자들과 언론사에게 중과실로 맡겨놨어요. 그게 불안하니까 그것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줄였는데 그 용어를 보니까 엄정하지도 않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어제 자체적으로 안건 조정위원회 하면서 변화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를 안 했을 때 기존에는 고의 중과실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뺐어요. 그리고 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정정보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제외를 했고 일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6개에서 4개로 좀 줄였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고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현재 정상을 봤을 때는 여전히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뒤에 있는 열람 차단 청구의 여러 가지 요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폭이 넓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 취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임원 등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서도 지금 법에서 최순실이라든지 현 정권 하에서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막강한 배후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했을 경우에 바로 가짜 뉴스로 청구를 제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은 우리 의회의 또 다른 그 치욕의 날이고 우리 표현의 자유에 조종을 울린 그런 날로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지금 어제 기자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늘의 그 행태와는 상반된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의 내임덕이 온 건지 아니면은 짜고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미 세계 언론인협회라든지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하는 언론 자유 지수도 현재 42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국경 없는 기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나라의 이 수반들이 다 이게 얼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국경 없는 기자의 홈페이지에 얼굴이 올라오지 않을까.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후진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영두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위법적인 국회법 절차를 모두 무너뜨리고 국회법의 큰 기둥을 무너뜨린 의결 강행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고 이 문제는 중대한 위헌적 문제, 국회법 절차 위반의 문제와 함께
우리 언론과 국민이 함께 가야 될 큰 이제 긴 장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낱낱이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고 이미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배소를 언론에 적용하는 나라가 무병국가가 없습니다. 그걸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계 각국의 세계 언론 단체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우리 언론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단체들이 했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학자들이 벌써부터 이 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경우에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민주당이 우리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한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에서 촉구심의돼야 되고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야 되는 중대한 법조항, 언론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자꾸 하나하나가 중요한데도 촉구심의도 없이 이렇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짓밟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 정의당, 우리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같이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인들과 함께 맞서 나갈 것입니다.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한 이의 제기와 문제 제기 그리고 위헌적이고 국회법의 큰 기둥, 수기정치, 국회 선진화법의 큰 기둥을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문제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언론 관련 유관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난번 언론 단체에서 주관한 프레스센터 거기 토론회에서 그때 참석했던 민주당의 김성원 의원이 그동안 법안 심의 또 그 성안 과정에서 언론 단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니까 바로 언론 노조 위원장이 하는 말씀이 저 얘기가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당사자를 앞에 두고도 거짓말을 그렇게 했고 저번 목요일 날 여러분 그때 또 저희하고 전체 회의 일정 10시에 잡아놓고 갑자기 전체 회의는 취소하고 언론 현업 4단체하고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소했기 때문에 언론 단체에서는 더 이상 불만이 없을 거라 그런 얘기를 또 공공연히 회의 때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날 언론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은 전혀 언론 노조의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당장 논의를 철회하고 중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 그렇게 언론 노조를 비롯한 현업 4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도 다시 또 민주당 측에서는 언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용을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언론 관련 그동안 친여 성향의 그런 기왕이 짙었던 언론 노조는 물론이고 언론 인권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기자협회라든지 또 PD협회라든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중지하고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언론단체, 법학자 등 관련 여러 범사회적인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청회, 토론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주장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국가라는 이야기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들이 또 소평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기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법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임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대답을 못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회의를 할 때마다 조항이 바뀌고 그 조항의 작구나 법원이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악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최하 품질의 악법이 오늘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어찌됐든 저희가 회의를
안건조정 소위의 일단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 등을 지적하고 저희 이달봉 간사께서 새로운 그 회의의 방식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그런 내용을 필요할 때만 준용하는 민주당이 일단 회의를 강행해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원내에서도 또 강력한 또 투쟁에 말씀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다리셨는데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금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뜨겁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 본회의까지 이왕 흘러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쯤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